5월 17일 금요일 제일 빠른 마감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좀 실전적으로 도움되실 분석들이 많을 겁니다. 수급 분석과 실전 투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미국은 지금 상승 추세 중이죠. 신고가 어제 다 났다고 말씀드렸고, 어제 빠진 거는 이슈들이 살짝 있었지만 뭐 그냥 단기 조정입니다. 추세 변화 없다 보시면 되고,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수급 모멘텀 계속 말씀드리는 우리나라만의 특징들이 있어요. 진짜 수급의 변동성에 우리나라의 어떤 외국인이 그 특성을 잘 이용하고 우리 또 개인들의 어떤 빅수급 흐름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알테오젠, 오늘 사실 장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HLB 그 승인 실패하면서 하한가 막 갔잖아요. 반대로 알테오젠이 또 많이 올랐어요. 거기에 대해 특징적인 흐름이 좀 보이니까 얘기를 드릴 거고, 다음 주는 또 엔비디아, 미국도 우리나라도 지금 가장 크게 보고 있는 AI와 반도체 주도주군의 큰 이슈죠. 이걸 또 HLB처럼 되면 어떡하냐 하는 분이 계셔서 비교해서 설명을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가 멈추진 않는데요. 콜 테스트는 지금 안 된 거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분석을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오늘 개별 AI 테마주도 좀 팔았는 거 있고요. 수급과 종목 얘기를 제 기준으로 보는, 저만 보는 방식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고가 확 났고 어제는 살짝 보합으로 빠졌습니다. 신고가 난 상태에서 바뀐 게 없고 수급이나 다 좋기 때문에 여전히 상방 추세 보시면 되고, 어제 나왔던 그 지표도 있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나오는 건데, 실업수당을 많이 가져가면 고용이 조금 안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크게 이상은 없었고요. 연준 멘트들도 뭐 그렇게 이상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신고가 후에 단기 조정, 지수 보시면 나스닥, 다우, S&P 모두 5일선 따라서 흐름을 좀 봐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결국 가장 중요하고 저희가 기다리고 오늘 엔비디아 말씀드리겠지만 22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당연히 좋게 나와요. 당연히 좋게 나오는데 그 전에 주가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는 거에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엔비디아 대장 전략, 그리고 금리는 빠지면 좋잖아요. 어제 살짝 올랐어요. 이틀 또 많이 빠지다 보니까 뭐 단기적이죠. 금리와 달러 같이 움직이니까 살짝 오르면서 정시도 살짝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변국 비미국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금 미국이 연착륙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오히려 안 되는 걸 사는 게 아니라 계속 합치고 집중돼서 볼 겁니다. 물론 금리가 빠지게 되면 제가 다른 것도 볼 수는 있는데, 지금은 당분간 미국 투자는 계속 대장만 보셔야 돼요. 강한 거 위주로, 약한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중국, 홍콩이 계속 경기 부양책, 어제 부동산의 미분양 주택까지 뭐 수백만 채를 매입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쪽 관련 괜찮아요. 하지만 부동산을 살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인민들의 소비력을 키우기 위한 부양책이라 보시면 되고, 오늘 또 상승 유지했습니다. 이런 중국과 중화권 같이 가는 것들을 우리 가야 되는데 환율이 떨어질 때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도 수급이 이게 페이크예요. 저는 페이크라 보니까 설명드릴 거고, 대만 TSMC, AI 빅뱅 가장 라인에 있는 신고가 중에 오늘 살짝 약보합이었습니다. 유럽도 미국과 비슷하게 움직여요. 자, 코스닥 오늘 HLB 때문에, HLB가 코스닥 시총이 3위인가 4위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 알테오젠하고 걔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단기적 흐름 보셔야 되고 좀 따로 빼놔야 됩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어제보다 조금 다시 떨어지면서 외국인들 팔고 나서 삼전이 떨어져서 떨어지는데 추세 나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제가 이제 흔들어도 계속 그 주도주로 들고 있다 말씀드렸고, 오늘 지수가 약했지만 우리 알테오젠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우리는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주포라든지 이런 호랑이가 조용할 때 계속 개별주들이 움직여요. 근데 개별주를 막 단타를 치고 트레이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장 주도주적으로 중심을 잡는 거라 말씀드렸고요. 제가 수급 분석할 때 섹터별 테마별로 다 의견을 드려요. 그걸 보면서 전체를 가져가시면 홀딩한 이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오늘은 금일 매도를 5천이나 때렸어요. 이거 많이 때렸네. 근데 어제 분명히 이제 환율 얘기 드렸잖아요. 환율은 1356원, 안정권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이슈다 보는 거죠. 그 삼성전자를 좀 때리고 있는 게 있죠. 이제 콜테스트 때문인데, 어제 또 살짝 또 뭐 사는이 많이 했던 보험주나 금융주 같은 밸류업들요, 또 반대로 때려요. 외국인도 물론 같이 가지만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외국인도 짧게 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때리면서 밸류업 떨어졌고 골고루 팔았어요. 어떤 한쪽을 때렸다기보다는 삼전 외에는 코스피에 살짝 조정을 줬다 보면 되고, 여전히 우리는
주도주죠. 예, 오늘 한국 반도체가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가 뭐 약보합 떨어져 있긴 하지만 추세 바뀐 거 없습니다. 여전히 수출 같은 것도 좋게 나왔어요. 예, 설명드리겠지만 알테오젠 오늘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수급적 의미가 있고 HLB랑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계속 여우들 개별 등락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추세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만 추세가 좋다 나쁘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봐주시면 좋고, 자, 구리가 괜찮게 봤는데 테마잖아요. 예, 그리고 전성 구리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또 떨어지면서 변동을 키웠고, 어제 제가 그 수급에 블랙홀이라 봤던 실적 좋게 나왔던 반도체 AI 이수페타시스 있죠. 확 빠져요. 그 변동이 되게 큰 거죠. 이런 것들은 제가 보는 이제 좀 점잖게 정말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도주로 하기에는 변동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ICTK라고 별로 좋은 주식 아닙니다. 작고 실적도 안 좋은데 오늘 이제 또 상장이 됐어요. 자, 이런 것도 수급이 되게 많이 흔들었고요. 자, 섹터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K푸드는 뭐 가끔 말씀드렸는데 삼양식품, 삼양라면이나 이제 불닭볶음면 나오는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는데 오늘 돈이 돌았어요. 지금 장이 개별주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시장의 빅수급들이 확 돌아와서 상붙여 버렸습니다. 바로 점상 붙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되게 위험한 게 K푸드가 물론 지금 K엔터나 엔터주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한류 쪽은 되게 좋게 저런 보고 우리나라 푸드 잘 팔리는 건 좋은데 뭐 김관련주라든지 삼양식품 점상을 붙인다든지 오늘 풀무원, 빙그레, CJ 시푸드 다 올라갔어요. 근데 평소에 지금 안 했던 이유가 거래 캐파가 적다 그랬잖아요. 거래 캐파가 적고 거래량이 적다는 거는 순식간에 확 움직여요. 물론 그래서 오늘 돈 들어와서 삼양식품 급등을 시켰지만 아까 말했던 그 뒤에 붙은 애들 있죠. 또 팔기 시작하면 급락합니다. 이제 급락하기 때문에 정말 트레이드 하시는 분 아니면 거래 적은 애들은 주식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계속 붙일 수 없고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주도주는 아니라 보는 거죠. 그냥 테마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꾸준히 말씀드렸던 방산들은 4월 달에 중동이식 꺾이고 유가 꺾였지 않습니까? 오늘 보시면 매물 한번 더 맞아요. 4월 달 꼭지치고 빠지긴 한데 방산도 고점 후에 추세 꺾였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MSCI 편입되면서 알테오전 포함했던 HD 핸들렉도 얘들 이제 페나케라 그래서 외국인 수급 넘기면 조금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면 보면서 이걸 보시면 되고, 물론 실적은 좋습니다만은 오늘 보시면 효성 중공업 같은 것도 등락 되게 심해요. 물론 이게 그 인적 분할하는 이슈가 있긴 한데 오늘 거래가 너무 크고 변동을 대놓고 단타 빅수급도 하기 때문에 변동이 너무 큽니다. 그건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예타급 유지입니다. 환율은 분명히 괜찮은데 자, 외국인들이 저는 단기 등락 그 정도 만드는 것들 보면서 추세는 여전히 괜찮게 보고 있어요. 결국 외국인은 저는 돌아온다 봅니다. 오늘은 이제 반도체보다 제가 바이오로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 HLB가 우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보는 측면에서 제가 관중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HLB는 제가 10년을 봤다 그랬는데 저랑 길은 사실 안 맞아요. 워낙 급등락이 심하고 저 예전에 보시면 왔다 갔다 엄청 심하죠. 그냥 5배, 10배 올랐다가 반타작 내고 또 올랐다가 반타작 내고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때마다 나왔던 게 뭐냐면 HLB 그 중국의 그 항서제약 있죠. 항서의약이라는데 그 주식도 지금 중국에서 가장 큰 제약주거든요. 근데 사실 중국의 CFDA는 신뢰가 좀 떨어집니다. 이게 2014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2014년도는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할 때인데, 상장을 준비할 때인데, 그때 바이오를 제대로 밸류를 측정하고 리서치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당시에서 뭐 중국 항서제약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HLB는 그걸 이용했다고요. 뭐 어쨌든 뭐 진양훈 회장이 열심히 하는 건 맞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거기 들어가 있는 수급이나 주식의 성격,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주격, 사람이 인격이 있으면 주식은 주격이 있습니다. 크게 장기로 보고 매매를 하는 수급들의 특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작정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 주식마다 성격이 있으니까 그 진 회장 자체가 성격이 뭐 당연히 잘 되길 원했겠지만 몇 번 실패를 했어요. 가장 피날레는 뭐냐면 2019년도에 이때 저희도 비보존 삼상 제 주주 갖고 있을 때 삼상 실패했거든요. 우리나라 삼상이 다 실패했어요. 그때 뭐 바이로메드부터 해서 메주온부터 다 실패했을 때인데 그때 얘도 실패하고 안 좋았을 때인데 그 와중에 1배를 땡겨버려요. 이때 사실은 저는 조금 더 안 좋게 봤는데 수급은 좋지만 너무 경우가 없어. 사실 이번에 같은 케이스는 미국에 승인됐으면 저도 되길 바랬습니다. 정말 좋았겠지만 어제 제가 단기 수급 얘기할 때도 단타라 보는 단기 애들은 700억 정도 팔아냈다 했잖아요. 또 물론 중장기로 그러다가
요번에는 예전하고 달리 이렇게 등락이 더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돈도 더 많이 들어갔어요. 사람도 많이 붙었겠죠. 그러니까 떨어지게 되면 또 쥐내장 나와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한번 크게 하고 조정을 받고 갈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 시총 4위, 3위 되는 HLB에서 수급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알테오젠이 코스닥의 수급이 3위입니다. 시총이 3위입니다. 자, 그리고 HLB가 4위 떨어졌기 때문에 둘 다 시총이 10조 왔다 갔다 했거든요. HLB에 있는 쪽이 안 좋아지고 당분간이 이렇게 되면 쉽지 않아요. FDA 승인 불발되면 자료를 보완하라 하지만 몇 개월 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식의 성격과 내용을 봤을 때는 수급적으로 알테오젠은 1픽 대장주로 수급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자체적으로 좋은 것도 있죠. 자, 방금 코스닥 시총 얘기를 드렸고 MSCI가 분명히 제가 HD 현대일렉과 엔캠 비교하면서 4월 달에 외국인이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테오젠은 MSCI든 뭐든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들어온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런 면으로 외국인 수급 기대하면서 보고 오늘 제가 좋게 보는 건 뭐냐면 뭐 이런저런 이유도 있지만 자, 5월 달에 기다릴 수 있는 월봉 추세. 자, 그리고 제로를 기다리는 6월 달, 7월 달.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항상 이제 수급을 중요하게 보니까 오늘 매수 들어온 게 개인보다는 큰 애들이 들어왔어요. 큰 애들 들어왔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샀던 이 2월 달에 11만, 12만 원대 들어왔던 수급들이 있어요. 이 수급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때도 보면 거래 대금이 엄청 늘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더블을 떼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 달 쉬고 그것도 사모님 팔고 이슈 막 거치고 있는데 이 4월달 조정을 잘 거쳤어요. 잘 거치고 추세적으로도 18만, 19만 돌파할 수 있는데 19만 원 아니라 이제 선을 좀 꺼드릴 텐데 18만 원 중반입니다. 18만 원 5천 원, 6천 원 여기 정도 안착되면 돼요. 뭐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크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9만 원부터 전고점을 시도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 어제 사실 기관 IR들이 되게 내용 괜찮았거든요. 그 기관 IR 보시면 내용 다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수급의 성격에 대한 얘기. 바닥에서 받치다가 반등을 주고 머리 들 때 들어오는 빅수급에 대한 얘기를 드리니까 이걸 가지고 향후적으로 좀 더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HLB 때문에 다 흔들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HLB 관련 7개 HLB 상장된 걸 7개 상장시켰어요. 그래서 사실 HD 같은 걸로 해서 그 조선주 같은 것도 분할 상장할 때 별로 좀 안 좋게 보거든요. 시장만 막 이렇게 해서 주주들 혼란만 주는데 어쨌든 HLB 회장이라 불리는 분이 상장주 7개만 상장을 다 시켜놨어. 뭐 하여튼 그런 상태에서 바이오 쪽에 안 좋게 봤지만 오히려 바이오 괜찮은 애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이제 얘들 팔고 들어와드렸었기 때문에 뭐 3천당 제약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세컨 티어들이 있잖아요. 이쪽도 매수 들어온 거 봤을 때는 괜찮게 보셔도 돼요. 예전에 한번 제가 바이오를 작년부터 한번 바이오 특집으로 방송 찍은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 상승이 나올 때,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 나올 때 우리나라 투자자는 바이오가 머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2015년 말씀드렸잖아요. 17년, 2020년 코로나 때. 그 다음에 4년 만에 오는 사이클이에요. 4년 만에 오는 사이클.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처럼 다 금리가 낮지 않고 고금리입니다. 물론 하반기에 인하하겠지만 금리나 기대를 해도 예전에 10개가 갔으면 지금 바이오는 1개밖에 안 가요. 그 정도로 정말 쫓겨갑니다. 그 쫓겨가는 대신 또 많이 갈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주도주를 잡는 과정에 계속 종목 발굴 말씀드렸는데 현재로 지금 우리 포트가 알테오즈 1P로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을 보면서 전체 수급 성격과 추세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는 어차피 다음 주 엔비디아 가장 크고요. 요 엔비디아 설명을 드릴게요. 주말에도 되는데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는 신고가가 만약에 발표 전에 난다 그러면 조금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저희가 20%밖에 안 팔아놨잖아요. 근데 미국이 중장기로 봐도 되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2월달 실적 보셨어요? 2월달에 실적 나왔을 때 약간 보여드리면 요때거든요. 2월 21일 날인데 그때 빠졌죠. 엔비디아 우리 500불에 처음에 샀을 때 1월 초였습니다. 500불 사고 얘들이 50% 올랐어요. 한 750불 갔는데 3일간 뿅 떨어집니다. 너무 올랐다는 거지. 너무 올랐다는 거고 실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미리 빼요. 저번 알테오젠 비슷하죠. 미리 빼놓고 나서 실적 나오는데 너무 좋게 나오니까 그날 16% 올라가요. 다음 달 또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20%가 바로 땡기면서 그 위에 50% 날아갑니다. 이런 뭐냐면 앞서서 너무 많이 장도 봐야 되겠지만 올라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받고 실적 내서 올랐잖아요. 약간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이번은 사실 20% 장안절도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900불에서 다시 전고점 근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실적은 되게 좋게 나올 거예요. 근데 실적이 얼만큼 좋게 나올지에 따른데 또 그것도 봐야 되고 그 전에 주가 흐름을 봐야 됩니다. 얘가 신고가가 나면서 예를 들어서 신고가 나면서 정말 좋을 거란 기대가 너무 커지면 오히려 실적 나왔을 때 빠질 수도 있어요. 단기로 보는 거지만 그런 면 때문에 박스권 돌파하면서 상승하면 오히려 발표 후에 단기 하락도 가능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정말 초빅 서프라이즈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 기대는 안 하잖아요. 그죠? 좋게는 나오겠지만. 그래서 비슷하게 괜찮게 좋게 나온다 보면 오히려 올라가지 않고 이 밑에 $900 정도에서 등락하는 게 좋아요. 그게 초리 들고 오기 편합니다. 혹시나 뭐 이렇게 많이 찍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때처럼 오히려 조정받고 하는 게 더 낫다는 추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HLB는 성공이냐 실패냐예요. 엔비디아는 성공 실패가 없어요. 어차피 실적은 좋게 나옵니다. 그 전에 주가 흐름과 얼마나 더 좋게 나오냐, 덜 좋게 나오냐 이 문제인 거지. HLB랑 비교하실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급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4월 수출 결과 나왔습니다. 99억 불이면 아마 3, 4년 만에 최고일 거예요. 당연히 작년보다 엄청 올라갔고 거기에 가장 주력은 당연히 반도체죠. 반도체입니다. HBM도 마찬가지지만 디램과 낸드 그다음에 그 SSD 다 포함되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제가 주가를 보면서 이미 그거를 반영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뭐 콜테스트 안 된 것 같아요. 안 된 거로 보는 게 맞고 어쨌든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뭐번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또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또 떨어지면 또 7만 원대 중반 밑에 떨어지면 여기서 7만 5천 원대 받쳐야 돼요. 여기서 받치면 제일 좋고 7만 5, 6천 원대 받치고 여기서 뭐 웬만하면 간다 보는 거고요. 우리 샀던 가격까지는 안 오리라 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나쁘지 않고 중국도 좋고 다 괜찮은데도 이 수급들 외국인들 호랑이들이 좀 수급 교란한 것 때문에 좀 빠진다 그래 보시면 돼요. 단기로 보시는 거예요. 자, 하이닉스 화미반도체는 똑같습니다. 15만 원대 보고 신고가 외국인 수급 괜찮고 오늘 이제 딴 쪽으로 수급 빨려 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추세는 어제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이거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침 YC를 제가 괜찮게 말씀드렸는데 가다가 또 밀렸는데 큰 애들 팔았느냐? 없어요. 판 거. 그냥 개인들만 난타 치는 겁니다. 딴 거 사기 위해서 팔고 나온 거니까 추세 가지고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자, DY는 막판에 좀 땡기죠. 18,000원 안착 잘했고요. 돈이 들어왔지만 어제 등락이 있었고 오늘도 등락이 있다 막판에 땡기잖아요. 다음 주 초에 보세요. 올라가면 이 위에 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제가 HBM 개별 바이오, 반도체 두 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종목들이 다 좋아요. 우리 종목 다 좋으니까 남들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계속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개별주 들고 있는 거 어쨌든 하나하나 쳐내고 있잖아요. 한 건 반 쳐내고 반 남아 있었는데 오늘 나머지 다 팔았습니다. 어쨌든 예전에도 수익이 잘 났던 종목인데 요번에 시간이 좀 걸려서 좀 아쉽긴 했지만 이때 사고 뭐 사고 평균 단가 있는 데서 조금 더 올라판 거죠. 어쨌든 익절이니까 그때 3만 원 다 팔고 2만 오늘 9,300원에 다 팔았습니다. 아침에 다 정리했고 안 좋다기보다는 그 DY나 YC는 매물이 큰 게 없어요. 보면 이제 개인 파는 거는 다르고 아침에 한번 때리더라고. 물론 때린다 해서 확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때리면 시간 또 걸리고 툴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매이지 아니라서 속 시끄러워서 팔았어요. 그러면 봐주세요. 뉴프렉스 좀 약하고요. 자, APR은 받칠 것 같아요. 예전에 말씀드리지만 이쪽으로 돈 안 들어와서 그렇지 오른 후에 행보 조정이고 32, 3만 원을 지지받습니다. 그럼 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HLB 급등락이 있었지만 또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수급 분석, 저만의 수급 분석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보시죠. 그 전에 제가 또 주가 흐름 따라서 조치를 되드릴 수 있으니까 큰 흐름상 AI 빅뱅은 확고합니다. 확고합니다. 단기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혹시나 재미없으면 제가 수급 개별주로 드리니까 그런 걸 좀 봐주시고 같이 한번 또 크게 수익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좀 적었는데 이것까지 말씀드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 바이오 때문에 또 주변에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요번 HLB 때문에 또 빠진 분이 계셔서 요거 적었는데 주말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 주는 어닝 발표 엔비디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주말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